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3, 2023년을 조명하는 10가지 트렌드에 대한 것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트렌드의 첫 번째 테마는 평균 실종이란 용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정규 분포라는 용어였습니다. 평균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정규 분포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의 대표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3년 트렌드를 봤을 때 정규 분포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성과 대표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는 가운데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모이지 않습니까? 양극화는 어떻게 될까요? 쌍봉이네요. 양쪽의 봉오리가 높은 것이네요. 그러니 정규 분포라는 용어, 평균이라는 용어가 대표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화됐으니 양극단에 대한 분석과 그 대표성이 별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자료를 보는 과정 속에서 식당을 조경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읽어본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표 고객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맨을 상대로 해서 점심 식사를 주력으로 할 것 같으면 마당에 디딤돌 그 간격을 한 60cm 또는 10cm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쁜 걸음으로 보폭을 크게 해서 걸어가려고 보면 한 60cm 정도의 간격으로 돌을 놓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점심 장사가 주가 아니고요, 저녁 장사, 야외 장사, 가족 미팅에 주라고 한다면 가족이 오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여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30cm나 40cm로 보폭을 좁혀서 조경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70과 30의 중간에서 50으로 하게 된다면 점심시간에 오는 직장인도 보폭이 불편할 것이고 어린이들도 보폭이 불편해서 어중간하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타겟을 생각해서 적정 최적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양극화 시대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평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난해 보이고 원만해 보이지만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평균 실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목표 고객, 목표 시장에 대한 개념이 훨씬 뚜렷해지는 것이 2023년 트렌드의 첫 번째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단극화의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의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92.49%입니다. 극이 너무 심해졌다. 독점성이 강해졌다. 그리고 단극화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이라는 용어 트렌드입니다. 오피스 빅뱅, 사무실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요즘에 재택근무 유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업종에 있어서 코로나 영향이긴 하지만 재택근무가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도 많아졌습니다. 특정 조직에 속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드백에 대한 것도 많아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입사원에게요, 어떤 평가를 했잖아요. 인사고과를 했잖아요. 따진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죠. 제가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나온 점수인지 불공정하게 나온 점수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피드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 빅뱅 시대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위해서는 대화가 많아야 되고 배경도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향 중에 아까 말한 재택근무를 하는 영향, 그러다 보니까 업무와 일과 휴식과 모든 게 경계선이 불분명히잖아요. 그것을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체리 슈머입니다. 이것저것 관심은 많은데 그래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사돼보고 분석돼보고 맛도 보는 거죠. 다만 구매만 안 하는 겁니다. 소비만 안 하는 겁니다. 맛은 보지만은 구매할 만한 여건과 형편은 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싸니까 사지 못하기 때문에 조각조각에 대한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사더라도 수박을 사더라도 한 조각을 삽니다. 케이크를 사더라도 한 조각을 삽니다. 한 조각 한 조각에 대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인주의, 개인화하고도
매우 밀접합니다.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다 보니 1인 용, 1인 한 사람 몫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말랑전략이라는 용어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히트앤드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 체리 슈머라는 용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아쉽게도요, 똑똑한 창의적인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부모보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고도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드디어 집도 사게 됐고 부동산도 갖게 됐고 부자가 된 셈입니다. 중산층이 많아졌어요. 지금 젊은 세대 어떻게 됩니까? 집 살 수 있을까요? 취직 자리도 얻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색해진 거죠. 맛만 보는 거죠. 네 번째가 인덱스 관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분류해 보는 거죠. 분석해 보는 거죠. 일단 인맥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분류도 해보고 그리고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앞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되고 소비에 대해서 매우 인색해지면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교체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컨셉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불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뉴 디맨드 전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규 수요입니다. 새로운 물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리해 봅니다.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 신시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해서 좀 더 층별해 보고 좀 더 나누어 보고 좀 더 틈새 시장에 겨냥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텀이란 트렌드입니다. 소비자가 전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품만 생산자보다도 고객이 더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깊이가 있는 고객, 안목 있는 고객, 어찌 보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깊이 있는 이 고객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컨셉형 디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형 디깅이라는 용어가 있고 세 번째는 수집형 디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트렌드가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알파 세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 어떻게 됩니까? 매우 떨어졌잖아요. 한 자녀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금지옥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매우 강화되어 있고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어떤 것들이 매우 강화되면서 알파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가 선제적 대응 기술이란 트렌드입니다. 선제적이라는 말은 사전에 먼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고객에게 맞춤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공간력이란 트렌드입니다. 사유의 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 특별한 그림이나 조각품 하나를 놓고 또는 두 개만 놓은 거죠.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사유의 방, 생각의 방, 침묵의 방을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고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렌드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객 경험을 연출하는 테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간도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공간도 잡지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트렌드가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과거에는요 60세 환갑만 돼도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가고 120세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당신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청년입니다. 라는 말이 유행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가 2023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 지적했던 10가지의 2023년 트렌드 10가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또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어서 또 사업과 일의 영역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또 이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토끼와 같이 도약하는 2023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